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초. 자, 3초에 누가 10번을 치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우리 7반 우리 여러분의 연화 같은 박수 속에서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강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오늘 자 여기 계신 분인데 누구 닮았어요? 귀엽다. 예전에는 곰돌이 풀을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최근에는 이제 나중에 보는데 요즘에는 이제 쿵푸 삐리리를 닮았다고 하는 우리 어렵게 모신 우리 강사님입니다. 우리 태전에서 전국에 이제 우리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역사 특강을 하시는 분인데요. 어렵게 우리 명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이영훈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너무 좋아요. 최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눈 내리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함께 알아볼 내용은 역사전쟁의 진실이거든요. 먼저 선생님 소개를 잠깐 할게요. 간단하게. 딱 보면 알겠죠? 혹시 질문 하나 먼저 하고 할 건데 혹시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선생님 몇 살일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32. 젊게 보이지만 실제로 좀 32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러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오늘 들을 내용을 들었어요. 역사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크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꼭 이 역사 얘기를 널리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단언컨대 오늘 얘기를 잘 들으면 여러분이 지금 들어온 이 시간과 나갈 때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꼭 잘 들어보시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제목이 역사전쟁의 진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전쟁을 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러 온 거거든요. 시작해볼게요. 설득력 많죠? 대한사랑은 지금 우리나라 전국과 해외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이 수원에도 많이 있어요. 청소년 대한사랑 회원들이.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서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 한국에 좀 자긍심이 있나요?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국인으로서 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꽤 많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긍심을 느끼는 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요? 우리 친구는? 김치. 음식 문화 또 있어요? 기술 뭐? 반도체. 오케이. 일단은 여기 있는 친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이 이걸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노라는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헬조선이라고 느끼나요? 느껴요? 근데 자긍심은 가지고 있고 알겠습니다. 좋네요. 그런데 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헬조선이 아니고 정말 멋진 조선이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심각하죠? 우리나라 역사전쟁이. 좌편향, 우편향, 검정이냐, 국정이냐. 여러분들도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많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근대사의 논쟁은 제가 볼 때는 행노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이 근현대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조상님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뿌리 되는 상고 역사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들으면 놀랄만한 이야기들이에요. 먼저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역사전쟁의 실태를 가볼게요. 여러분 아리랑 태권도가 중국 건가요? 근데 중국이 이 모든 거를 자기네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하게 이렇게 세계문화유산 등재했거든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상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의 동상인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분일까요? 신라시대 능력 정답 박수. 예. 보세요. 능력 그죠? 곰이 있고요, 마늘 있죠, 호랑이가 있죠. 예, 우리 당군 할아버지의 어머니 그죠? 웅녀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중국 길림성에 있어요. 이걸 중국이 왜 세웠을까요? 우리 당군 우리 거잖아요. 우리 역사잖아요. 지금 중국이 당군마저도 자기네 역사라고 지금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알죠? 만리장성 가본 사람? 좀 있네요. 네. 선생님도 전에 중국 백두산 여행 갔을 때 한번 가봤어요. 선생님이 간 곳은 여기 왼쪽에 자해관 끝이 자해관을 왼쪽 끝이 자해관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사막죠. 그다음에 오른쪽 끝이 산해관이에요. 선생님이 이쪽을 가봤어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원피스 알아요? 고무고무열매 알죠? 중국이 고무고무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리장성을 좌측 끝과 우측 끝으로 늘렸어요. 이게 몇 만이냐? 5만리로 늘렸어요. 만리장성을. 그죠? 심지어 지금 어디까지 말하고 있느냐면요, 우리나라에도 만리장성이 있었대요. 미쳤죠? 예. 근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땅을 먹으려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역사를 가져가려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일부분이에요. 빙산의 일간. 선생님이 그 비밀을 오늘 얘기해주러 온 거예요. 일본 많이 알고 있죠? 예, 독도 우리 누구 땅이죠? 당연하죠. 예,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일본 학생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다? 불법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 알려줄게요. 일본은 우리 독도만이 아니고 우리 역사마저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나일본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우리 알고 있는 친구 손 들어볼래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신라 시대에 쳐들어와가 신라 시대에 쳐들어와가 신라 일부를 일본이 지배했어요. 박수! 박수!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 이따가 상 받아가세요. 네. 보세요. 일본 정부가 가르친 역사예요. 여기 우리나라 어디죠? 남부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임나라고 돼 있어요, 한자로. 이게 일본의 역사인데 일본이 우리나라 남쪽을 식민지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배워본 적 있나요? 근데 일본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친구 말한 대로. 예.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도대체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를 못 먹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길래? 이 조그만 땅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일본 때문에 우리 역사는요 세계사에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북쪽은 누구 식민지?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 역사는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예, 전 세계 역사교과서에. 지금 우리는 역사 전쟁에서 이기고 있나요? 완패하고 있어요. 완패. 근데 여러분이 그 희망입니다. 역사 전쟁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기묘한 이야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네, 저도 재밌게 많이 보는데 저는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왼쪽이요. 저랑도 닮았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웃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빼앗으려 하고 있는 다른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렇죠?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세운 단체가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세운 거예요. 한 해 얼마나 투입하는 줄 아세요? 이 재단에다가 2조 좀 낮춰보세요. 억 단위입니다. 8천억? 많다. 얼마? 1,000억 더 낮추세요. 200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이 피땀 흘려 번 세금을 200억을 매해 여기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볼게요. 분명히 역사를 지키라고 만든 것이거든요. 영상을 볼게요. 아래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내왔는데요. 미국 의회 보고서에 동북공정을 정당화하는 자료들이 동북공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이 우리 역사를 그런데 빼앗아가려고 하는 역사 왜곡 거죠. 논란이 큰 이 문제의 자료를 미국 의회에 제공한 건 다름 아닌 한국 정부였습니다. 임신택 기자 우리나라가 우리 역사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2012년 12월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 통일 등 한반도 유사시 영토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개입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중국의 동북공정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지도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원전 108년 중국 한무제가 고조선에 뒀다는 한사군 중 하나인 진번이 기원전 3세기부터 등장하는가 하면 저게 다 거짓말입니다. 기원전 중국이 108년을 만든 기점으로 한글식에서 중국어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진번, 낭랑, 임둔, 현도 등 한사군의 경계를 지도에 정확히 표시해 마치 실효적 지배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실전 여부와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한사군이 지금의 북한 절반 지역을 통치한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지도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활용될 이와 함께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했던 삼국시대를 누락시켜 일본의 임나 일본부서를 반영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 지도들은 미 의회의 요청에 따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아까 봤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저거를 미 의회에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 단체가 우리 역사를 팔아먹는 짓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방금 얘기한 중국에서 역사지도를 펴낸 거예요. 언제 했대냐? 여러분 삼국지 알죠? 영웅 누가 있어요? 유비, 관우, 장비, 조조 그쵸? 이런 분들이 이때 있었잖아요. 근데 위나라 조조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먹었대요. 우리나라 저기까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세 나라가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까지 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다음 지도 볼게요. 이 지도 어디서 펴낸 걸까요? 보세요. 여기도 똑같은 시대인데요. 우리나라까지 먹고 있대요. 이 지도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펴낸 거예요. 이 지도를 만드는데 얼마 들었냐? 47억이 들었대요. 5년간. 예. 말도 안 되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묘한 일 우리나라에서. 예. 여러분 이게 뭐죠? 고인돌. 여러분 다 알아요, 그렇죠? 이 고인돌이 뭘 증명하는 거죠? 어느 시대의 역사 인물이죠? 우리가 석기 시대, 예. 고조선, 예. 우리가 이제 5대 석기 뭐 해서 단군 조선의 표지 유물이에요, 그렇죠? 크죠? 예. 근데 이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대거 발굴된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거 100기 이상 발견된 곳이 있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춘천에서 이 고인돌이 한 곳에서요 무려 100기가 넘게 발견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고조선 유물이 1000여기 넘게 발견됐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쵸? 우리나라 이렇게 고조선의 유물이 많다는 것도 한 곳에서 발견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죠.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이 예, 비닐로 싸져 있어요. 왜 싸져 있을까요? 너무 커서 숨기려고 또 이거 보호하려고 했을까 이렇게? 이거 옮기려고 이렇게 싸는 거예요. 옮기려고. 그럼 여기다 이상하다 발견된 곳에서 그냥 거기 세우면 될 건데 왜 옮기려고 할까요? 뭘 지어요? 레고랜드 지으려고. 선생님 여기 갔다 왔어요. 여기 춘천 역사 연구하는 분과 만나서 대화도 나눴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엔 여기를 허가했을 때 여기가 유물이 발견될 수 있는 곳이니까 발견되면 취소하겠다라고 했어요. 개발을. 그런데 발견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허락해줬어요. 오히려 열어줬어요. 지으라고.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유물들을 다른 데 옮긴대요. 말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심각하죠. 예.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보물 있죠? 보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뭔지. 예. 스마트폰. 예. 선생님 같은 경우 이 노트북 이 소중한 보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가 이 질문 했을 때 그런 답이 나왔다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나의 보물이 우리 집 대문이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한 나의 보물이 대문이에요. 집이 보물이 대문이에요. 저기 박수. 네. 저기 문을 뭘로 지었어요? 문을 뭘로 지었어요? 철이요? 아니요. 예. 얼마나 비싸게 지었어요? 이사 왔어요. 있던 거예요. 근데 문이 보물이에요. 예, 안타깝네. 예. 여러분 지금 농담이지만은 문이 보물인 사람 한 명도 없었죠?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는 왜 국보 1호가 뭐죠 이게? 숭례문일까요?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더 뛰어난 유물 유적이 없을까요? 있죠? 우리는 이거를 국보 1호로 세웠습니다. 이유를 볼게요. 이게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에서 고시한 거예요. 여기서 경성 남대문을 보물 1호로 지정한다고 했어요. 일본이 지정한 거예요. 왜 지정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땅거 지정하라고. 예.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한번 먹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죠? 임진왜란. 그쵸? 명랑 다 봤죠? 그때 우리나라 쳐들어온 장군이 처음 입성한 문이 어딘 줄 알아요? 이 남대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 남대문은 일본의 뭐다? 개성문이다. 승리한 걸 나타내는 문이다. 그래서 뭐다? 보물 1호로 하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해방된 지 몇 년이에요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게 뭐예요? 우리의 소중한 보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불탔을 때 울고 불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그거 일본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일본의 그 수작에 빠졌던 거예요. 그럼 일본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일중 전쟁이 지지부진해져 정부의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공합작이 이루어져 진화인들이 똘똘 뭉쳐 우리 황군에게 대항하고 있다니 중국을 진화하라고 했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카카, 조선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당장 육군 특별 지원 법령을 발표하셔서 조선으로부터 지원병을 받으십시오. 국장님, 조선징한테 총을 주자는 말씀이십니까? 만일 그 총으로 덴노헤이카 반자이 대신에 대한독립 만세라도 외치면 어쩌시렵니까? 무라야마 서장, 무기는 공장에서 바로 만들어내면 되지만 병사는 키우는데 적어도 15년 걸려. 지금 드넓은 저 중국 땅에 우리 일본 남자들 다 쏟아부은 판에 조선징 말고 답이 있는가? 각시탈 하나 날뛰는 것도 잡질 못하고 있는 판에 총이라니요. 총을 든 조선징들이 무기를 든 각시탈이 되면 어쩌시렵니까? 조선징을 천황폐하의 황군으로 개조를 시키면 될 거 아닌가? 개조를 하려고. 맞습니다. 이제 작업을 합니다. 기무라고 자. 우리 한민족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한 바로 머리를 그겁니다. 쓰기 시작해요. 당장 황국 신민으로 개조할 방안을 강구하세요. 우선 조선왕을 폐지하고 여기 전부 다 한국 조선 사람들. 문자를 세워지 못하게 합니다. 조선민족.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면마다 신사를 세워서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참배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국장님, 무엇보다 반드시 일본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역사부터 잊게 만들어야 그 민족의 내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황군이 백전백승. 알겠죠? 예. 일본은 우리나라를 잠깐 지배하려고 했을까요? 영원히 지배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으로 막 때려서 잠깐이야 하겠지만 크잖아요. 그렇죠? 힘을 기를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쵸? 뒤집겠죠? 그래서 뭘 바꿔요? 머리를 바꿔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영혼까지 바꾸려고 해요. 일본 혼을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왜곡을 합니다. 여러분 외곡이란 말이 뭔지 알아요? 왜곡? 예.
그쵸? 디스톨드라는 말도 쓰거든요. 영어로. 뒤트는 거예요. 진실을 가리는 거예요. 거짓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여러분. 1910년 이게 이날이 어떤 날이죠? 1910년이 한일 병탄, 그쵸?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간 날이에요, 그쵸? 이때부터 2년 동안 전국에서 몇만 권을 모아요? 20만 권. 그럼 20만 권을 여기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도서 여기 이 강당에 가득 차요, 가득. 그쵸? 예. 이 책을 태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예, 2년. 아이고. 예. 실제로 남산 앞에 세웠는데요, 7일 밤낮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 20만 권이면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은 어떻게 책을 인쇄하죠? 예.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필사했어요, 필사. 책 한 권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그럼 이건 전부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이 우리 역사를 지운 뒤에 어떻게 했느냐? 뭐예요? 그들이 직접 역사를 썼어요. 일본인들이. 누구 역사를? 우리 역사를. 그런데 거기 앞장선 우리 흔히 일본에게 우리나라 팔아먹는 뭐라고 하죠? 친일파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같이 학생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이랑 친할 수도 있고 미국이랑 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민족 반역자라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 이병도라는 역사학자가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역사 왜곡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 조선사가 몇 권이냐? 35권이에요. 그 중에 보세요. 조선시대 역사가 어떻게 돼요? 70%예요. 조선해봤자 몇 년이에요? 500년이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단군조선, 고조선 역사 배울 때 학교에서 교과서 몇 페이지 배웠어요? 2페이지, 그쵸? 그런데 고조선 역사는 몇 년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2000년이 넘어요. 그쵸? 똑같아요. 그쵸?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역사책 뭐죠?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 이게 우리나라 가장 인정받는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이 책이 왜 남았을까요? 일본 일제시대를 거쳤는데 일본인들이 활용하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아, 이거 아주 너희들에게 역사 왜곡하기 좋은 자료니까 이 책은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냐? 삼국사기는 사대주의를 바탕으로 썼어요. 중국이 최고예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니고. 삼국유사는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남겼어요. 볼게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했냐, 핵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북부는, 우리나라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로, 우리나라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식민지배 당하는 것은 뭐다? 데스티니, 운명의 나라고 가르친 거예요. 예, 예. 말도 안 되죠, 그쵸? 예. 여기서 영상 하나 볼게요. 그들이 한 만행이 없는 거. 역사를 왜곡한 조선 총독부. 예. 조선사를 만드는데 지금 돈은 200조 이상을 썼다고 해요.
전혀 서양의 정치보다 훨씬 앞선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폄하하는 거예요. 가치를.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런 역사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중요한 거는 자라는 여러분 같은 시대 때 아무 비판 없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면 그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그 평생이 돼가지고. 장담하건대 한국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의 세월이 더 걸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마지막 일본 총독의 예언이에요. 이름도 아베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같은 나이일 거예요. 잘 봤죠? 예. 이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역사 속에서 잘못된 역사 속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좀만 더 알아보고 진짜 역사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게 바로 식민사학의 전달 과정이에요. 아까 이병도 얘기했죠? 우리 역사를 팔아먹은, 그쵸? 민족 반역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나라 해방이 됐어요. 서울대 교수. 예. 나중에 장관까지 합니다. 문교부 장관. 예. 말이 돼야 안 돼요. 그쵸?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제자를 길러냅니다. 이렇게 길러냅니다. 이 4대 송호정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교원대라고 아세요? 여기 선생님이 꾸민 사람. 예, 몇 명 있죠?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려면 가야 되는 곳이 뭐 있지만 교원대가 그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 조선사 편수에 그 식민사관이 어떻게 되냐? 주요 대학 역사학과, 국사를 편찬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교원 양성소, 아까 말한 교원대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호정이 뭘 가르치나? 당구는 뭐다? 신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일제 식민사를 그대로 본받아서.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병도가 자기 나쁜 짓 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요? 해봤으면은 진짜 역사 알아쳐서 우리가 잘 되게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네. 그게 아니고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사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모든 책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죽어라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엉터리 사학자 가짜 고대사. 의식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 고대사는 기존의 역사책을 읽어서는 알 수 없다. 그 책들을 써내는 강단의 주류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이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역사의 뿌리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면 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보세요. 한국 고대사가 뭐예요? 그 역적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고구려 백자 신라도 다 신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핵심 말하는 교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노태돈이라는 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동북공정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볼게요. 여기 만리장성 여기서 끝나죠? 그쵸? 실제로 여기서 끝났거든요. 산해관. 근데 어디로 늘렸어요? 이렇게 늘렸어요.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로 들어와요. 우리나라 교수가 한 일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 그의 스승이었던, 위에 올라온 스승이었던 이병도가 이렇게 있어요.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자세하지 아니하나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뭐를? 만리장성의 끝을. 자세하지 않대요. 그런데 자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하지 않다고 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비정하고 싶대요. 자기 의지를 표현했어요. 나 여기다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냥 박아버렸어요. 여기다가. 그걸 그대로 그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중국이 아이고 냅다. 아이고 잘하고 있구나 하고서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에서 가르치지 않았냐고. 난 그거를 인용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완용은 다 알죠? 을사오죠. 나라 팔아먹은. 그의 질손, 친척 동생이에요. 이병도의 손자가 누구예요? 국립중앙박물관도 하고 서울대 총장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가 어디냐?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고조선관. 사람들이 항해해서 세웠어요. 항해를 하도 하니까. 고조선관 세웠는데요. 연표를 볼게요. 여기 고조선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부정을 해요. 머리를 고단수로 쓰고 있죠. 네.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아까 말한 국정학 교과서 논란이 많죠? 거기서 그 책을 주로 쓰게 될 최몽룡 이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 말이에요. 식민사관에서 벗어난 기술을 하겠다. 당당히 말을 했어요. 인터뷰가 진행이 됩니다. 손석희 앵커가 날카롭죠. 질문을 합니다. 네. 저희 고조선과 지금 위만조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고조선은 나라가 아니고 고조선을 인정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 고조선 인정해 안 해요? 실려 있어요. 우리나라라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말해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하고 있는 일관됩니다. 볼게요. 우리 나라의 사학계 현실. 서강대 이종욱 총장은 해방 이후 학문적 권력의 중심에 선 이들이 그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입장에 있는 학설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한다. 그는 이들을 지칭하여 관학파라 불렀다. 저만 해도 그 관학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학계제는 적어도 2번은 제가 논문을 못 실렸습니다. 아무 조치도 안 해요. 뭐 심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실리겠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안 실리는 거예요. 자기네들 견해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걸 방지하는 거지. 식민사관이 아니면 다 인정하지 않는 그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싫어하는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식민사학을 입에 담았다가 아예 이제 학계에서 매질가 돼가지고 이제 시간 관계 하나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현재도 살아있는 그 식민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전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과거 미래 한국의 고대사가 앞으로 자란 아이들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는 식민사관의 정신을 시간과 공간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은 과연 사학계 몇몇 어느 정도까지 그 식민사학자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진실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기미각을 틀었어요 방송에서. 그리고 이런 아이스크림 나와요. 백제신라 뭐예요? 고구려가 아니고요. 고구마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스크림 나오고요. 예. 그리고 홈페이지에 뭐 일본에 싣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국사 이해도를 조사해봤더니 이들 중 30%는 우리 민족의 첫 단일 국가를 고조선이 아닌 고구려로 잘못 알고 있는 등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첫 단일 국가를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한민족의 첫 단일 국가는 어디예요?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통일신라 아닌가요? 고조선이 정답이지만 대답은 제각각입니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 유기용 의원이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가 고구려가 첫 민족 국가라고 답했습니다. 또 24%는 불교가 우리나라의 국교이고 사용 문자는 한글 대신 한자라고 꼽았습니다. 특히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잘못 알고 있는 학생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네, 이거 일본이 원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길 원했어요.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요, 가장 인문학에 쳐주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학교에 대학교에서도? 역사예요. 모든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은 뭘 배우는지 아세요? 역사를 반드시 배워요. 왜냐? 역사를 알아야지 미래를 알 수 있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가장 최고의 학문으로 쳐줍니다. 그리고 이과에서는 수학을 쳐줘요. 근데 우리는 점수 안 좋으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역사학과 가요. 예. 이게 일본이 원한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만큼은 깨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럼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 이 친일파, 식민, 사학자들 이렇게 많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짧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정치 뭐 부패 돈 어쩌고 하지만요, 핵심은 정직이 통하지 않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왜 신뢰가 없냐? 정의가 쓸 수가 없어요. 정의를 주장하는 놈은 다 바보가 되고 왕따 당해. 그러니까 전부 너도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불의를 묵이네. 또 저 잘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불의의 앞장서.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장래, 이 21세기 세상이 바뀌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나쁜 짓 하는 놈은 다 100년 먹이를 갖고 있고, 정직하게 사는 알거지가 돼 있고, 그러면서 합쳐라, 우리 따라라.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과거 청산, 친일 청산, 일제단체 청산이 과거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제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 역사 문제는 과거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현재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앞으로도 미래로도.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역사를 이제 진짜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한민국 그 전에 이제 과거로 가는 거예요. 가볼게요. 그 다음에 뭐죠? 조선. 또 그 전에 저 남북국, 고신라, 사국시대 하고 뭐가 나오죠? 조선. 그쵸? 고조선. 요즘에 여러분 혹시 육령의 나라 잘 보세요? 거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조선이라고 하죠. 그쵸? 고조선. 옛날의 조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배웠던 역사는 여기까지예요. 이전 역사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거를 일본이 지웠던 거예요. 여기에 찬란한 역사가, 누부신 역사가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그럼 그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의 총리가 하는 얘기예요. 조선이 중국에 속국이었단 말은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 그죠? 오래전부터 살아왔다. 왼쪽은 대만의 초대 총독 장개석,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님이에요. 근데 군장을 빌리러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고향은 옛날에 백제 땅이었어. 당신의 선조는 대륙의 주였는데 당신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들었어요. 역사를 모른다고. 한자 어느 나라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 걸 알고 있죠.
중국의 유명한 임원장 석학이 하는 얘기예요. 아,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서 너무 어렵다. 지금 한자 잘 안 배우죠? 무슨 말입니까? 한자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당신의 동기족이 만든 문자입니다. 우리 그걸 빌어 쓰고 있다고. 여러분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중국 학자들이 자기 양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청동거울, 뭐 청동방울 있잖아요. 이게 청동거울이 지금까지 알다시피 단유세면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과학으로도 재생이 복원이 안 돼요.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동심원이 수천 개가 있어요.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우린 단 2페이지밖에 안 배워요. 그쵸? 청동거. 그리고 이런 제천단도 있었고요. 이 고조선에 대한 것도 재미난 게 전 세계 고인돌이 몇 개인지 5만 개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역사의 무대였던 한반도와 이쪽 요동 이쪽에 몇만 개가 있을 것 같아요. 3만 개 정도가 있어요. 약 한 60% 이상이 있어요. 그런데 고인돌 쉽게 만들어요?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여기에 뭔가 강력한 나라, 국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거를 지금 해외에서 밝혀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형모 박사님이에요.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1만 년 전 고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문명의 창시자는 누구다? 한민족이다. 이 얘기를 이 책에서 핵심을 담고 있어요. 이 책이 누구한테 갔냐? 여기 누구예요? 오바마 대통령. 그쵸? 이 사람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어요. 읽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나는 참으로 감명받았습니다. 당신의 이 책을 읽고 저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간, 동아시아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의 명예장관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동아시아 정책을 세울 때 불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힐러리 알죠? 예, 남편 책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 있죠? 주로 예, 동부에 있어요. 그쵸? 거기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대학의 역사학 필독서인 아시아의 이상주의. 이 책은 동학 농민운동과 같은 이상주의 운동을 통해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풀어냅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만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민족이 중국과 일본의 뿌리라고 말하며 한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주체자라고 주장해 세계 역사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뒤 아시아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책의 저자인 재미교포 이용범 박사를 키친 캐비넷 명예장관에 임명했습니다. 홍산문화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홍산문화. 아무도 안 들어봤어요? 보세요. 홍산문화가 몇 세기에 발견됐다고요? 20세기. 지금 몇 세기예요? 우리는 한 세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거를 모르고 있죠. 이게 실제 발견된 게 1984년도예요. 예. 여기서 놀라운 유물과 유적이 발견됩니다. 볼게요. 1984년 중국 고고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5,000년 전의 여신상이 발견된 것이다. 여신은 단호한 시선으로 후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전 세계로 타전된 이 발굴 소식은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홍산 문화가 등장한 1980년대를 전후로 중국은 일대 충격에 휩싸여 중국이 이것 때문에 중국 최고의 문명을 황하라고 믿었던 중국인 역사 왜곡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1000년 앞선 고도의 신석기 문화가 요하를 중심으로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만리장성 바깥에서 발견됐어요. 그들의 땅이 아니라고 그었던 그 바깥에서. 만주지방을 가르는 요하를 중심으로 하려만에 위치한 신석기 문화지대. 여긴 동이족 조상님들의 활동 무대였어요. 그 역사 이래로 모든 우리가 이 만주 일대, 요동과 요소를 포함하는 이 일대의 문화는 그 중원의 황하 문명의 영향으로 뭐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뭐가 우리는 항상 중국이 먼저 했고 배웠다고 알고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일대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동이라든지 북적이라든지 하는 야만인의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렇게
신석지대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문명이 있었을 거라는 걸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죠. 홍산문명의 특징이에요. 최고 8,500년 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 모든 유화가 것이 문명사회고, 오랫동안 붉은 토양에 덮인 채 그리고 정교한 수준의 세계 최고 옷기도 발견되고, 무기가 안 나온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네,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모든 유물이 다 여기서 다 나와요. 빗살무늬 토기 알죠? 고인돌, 적석총, 비파형, 동검. 이 무덤 양식 굉장히 중요해요. 무덤은요, 무덤 양식은 그 민족의 고유한 정치 문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민족은 그래서 돌로 항상 무덤을 했어요.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땅에다 묻었어요. 가서. 근데 전부 다 적석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굉장히 희한한 나라예요. 모든 문화권, 거성 문화권, 빗살무늬 토기권, 채도, 채석기 문화권이 전부 다 여기서 겹쳐요. 그럼 뭘까요? 이 말은. 다 여기서 모인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린 뭐다? 이류다. 이류. 벗어날 수가 없다. 숨길 수도 없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들어버리겠다. 왜? 왜? 한민족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아, 어떻게 되겠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중국은 이 역사를 이 유물을 밝힌 서적이 하나도 없어요. 역사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신비의 왕국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이걸 설명할 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 2013년 8월 15일 날 광복절날 이런 축사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려말의 대학자 이항 선생은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체 일부를 떼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이, 이 문장이 어떤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 책이 뭐냐?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손에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환단, 보기. 이 책이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책 속에 아까 또 홍산문화의 모든 비밀, 그걸 풀 수 있는 모든 코드가 여기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이 책은요, 1000년간 5분이 쓴 책이 합본된 거예요. 신라시대, 그쵸? 고려, 조선까지 해가지고 묶여져가지고 나온 건데, 이 책을 1911년에 오동진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하신 장군님께서 돈을 지원하셔가지고 30권이 처음 발간됐어요. 이 분이 이 책을 합본해서 펴낸 분이에요. 개연수 선생님. 근데 일본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은요, 검거 대상 뭐예요? 1호도 아니고요, 영호예요, 영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밀정을 보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뭐예요? 일본에게. 그죠? 빌붙어서 사는.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잡힙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예. 아무리 구문하고 해도 항복을 안 하니까 사지를 잘라서 압록강 도망가게 버립니다. 그런데 이 개연 선생님이 그 고통을 당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그의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한암당 이유림 선생님입니다. 이분의 그 당시 나이가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어렸어요. 14살, 15살이라고 들었어요. 그때 스승님의 스신은 어떻게 해요? 몰래 건져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 환단고개를 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분이 살았던 생가예요. 제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가봤어요.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데서 살면서 역사를 이 한민족에게 진실된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모진 고생을 감수하면서 살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홍범도 오동진 장군님이고요. 그 환단고개에는 인류 최초의 경전이 나옵니다. 천부경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뭐 자세히 공부해보면 되겠지만은 그 천부경이 글이 독립운동가의 사진에 이렇게 나온 게 최근에 발견됐거든요.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이 환단고기를, 역사책을 알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환단고기 내용을, 진실된 역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잠깐 자는 친구 있으면은 잠깐만 깨워보세요. 친구들 이거는 어디서 못 들어요. 이번에 못 들으니까
진짜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핵심이에요. 환단고기는 4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인과 환웅의 역사를 기록한 삼성기, 단군조선의 역사가 담겨있는 단군세기, 고구려의 전신인 북부여의 역사를 기록한 북부여기, 마지막으로 태백일사에는 상고시대부터 고려까지의 역사가 담겨있다. 그런데 이 책 속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반만 년이 아니라 1만 년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단군조선이 있기 이전에 5천년의 역사가 더 있었다는 것이다. 최초의 환국이 있었고, 환국의 뒤를 이어 신시라고 불리는 배달국이 있었다. 그리고 단군조선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 후 고구려의 전신인 북부여, 북부여의 뒤를 이은 고구려, 대진국이라고 하는 발해, 그리고 고려의 역사로 펼쳐진다. 특히 상고시대가 찬란하다. 1만 년 전 탄생한 최초의 국가 환국. 환국은 3301년 동안 7명의 환인이 통치했다 한다. 그 후 신시배달국은 18명의 환웅이 1500년 이상 다스렸다고 한다. 환국과 신시배달국이 5000년 정도 이어진 후 마침내 단군조선이 탄생하는데 47명의 단군이 통치했다고 한다. 한 번이 아니고. 환단고기에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상상을 초월한다. 삼성기엔 이런 기록이 있다. 파네르산 아래 환인의 나라가 있는데 천의 동쪽 땅이다. 그 땅의 넓이가 남북 5만리, 동서 2만여리에 이른다. 파네르산은 지금의 시베리아 중앙고원에 해당하고 천에는 바이칼 호수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렇다면 1만 년 전에 탄생한 환국의 영토는 아시아를 넘어선다. 이 환국은 전 인류의 뿌리 국가예요. 당시 환국은 남북 5만리,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나라 역사를 밝히는 유일한 책은 환단고기에서만 나옵니다. 이 땅에서 12개의 나라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 나라들 중에 수미리국이란 나라가 있다. 일부에선 이 수미리국을 고대 수메르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 주장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수메르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다는 것이다. 수메르는 서양 역사의 뿌리입니다. 광활한 영토뿐만 아니라 환단고기엔 눈부신 영웅들이 등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영웅은 치우천왕. 신라시대의 이 도깨비 기와는 치우천왕의 얼굴이라고 전해진다. 배달국의 14대 환웅인 치우천왕은 5000년 전에 이미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인물로 전쟁의 신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수진 장군도 그래서 이분에게 제의를 지내고 전쟁에 나갔다. 좌우지 환웅이 있었는데 머리는 구리로 두르고 이마를 쇠로 가린 모습이었으며 쇠로 무기를 만들어내니 온 천하가 두려워했고 그를 치우천왕이라 불렀다. 중국의 헌원 황제가 치우천왕과 수십 번을 싸웠지만 여러분 이수진 장군은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겼죠? 24전 24승이죠. 단고기는 이런 이분은 72번 싸워서 72번 다 승리했어요.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그래서 전쟁의 신이 됐어요. 5대 다이발 환웅의 막내 아들은 태호 복희라고 한다. 태호 복희는 삼왕오제 중 첫 번째 인물로 우사라는 관직에 있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태극기 있죠? 그 태극기의 시초가 바로 지금 나오는 태극기 씨예요. 이분이 처음에 음양오행을
발견하신 분이 태호 복희는 중국의 시조로 전해지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가 바로 환웅의 아들이라면 중국의 역사도 우리 민족에서 시작된 것이 된다. 이렇게 환단고기에는 하늘의 백성인 우리 민족이 광활한 대륙을 무대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며 활약했던 얘기가 담겨있다. 보기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는 전혀 다른 역사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쳐주는 문자가 뭔지 아세요? 거슬러가는 역사. 한글이거든요. 아시아 대륙을 한글에 뿌리가 나와요. 영토. 보세요. 전설적인 영웅의 이야기까지. 이 환단고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상고사는 참으로 눈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자입니다. 왠지 낯이 익은 문자죠. 이것은 이 환단고기에만 나타나는 문자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것을 가림토 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글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생긴 이 가림토 문자는 이미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 환단고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가림토 문자를 쓰기 전에는 태고 문자인 녹도 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글을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걸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는 그 한글의 나라를 좀 창제해가지고요. 그 문자가 없는 나라한테 한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실록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한글은 옛 고전을 모방했다고 나와요. 그 대신 음가는 다시 붙였어요. 글은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이게 알다시피 천지의 원리 알죠? 그래서 모든 소리문 음성으로 돼가지고 모든 소리 문자를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계에다가 명령을 하잖아요. 소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책의 인식이 전부 다 한글로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영어로 해볼게요. 자동차를 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타트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그 자동차가 다운돼 버려요. 왜냐? 모든 게 다 열려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열리기 때문에 갑자기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엔진 스타트 이렇게 표현해요. 음성책의 인식도 앞으로 최첨단 과학 음성책의 인식도 한글로 다 돼요. 그런 수순으로 돼요. 예. 아까 이제 영상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구신화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늘나라에 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있었어요? 환영이 있었어요. 환영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 싶어 했어요. 내려갔어요. 누가 있었어요? 누가 다가왔죠? 곰과 호랑이가 다가왔어요. 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인간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뭘 줘요? 마늘과 쑥을 줘요. 그러더니 웅녀가 딱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웅녀로 딱 변신해가지고 환우가 결혼해서 누굴 낳았다? 단군을 낳았다.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 단군자 누가 만들었다고요? 일본이 만들었어요. 이 세 나라의 역사를요 한 가족사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일본에게 박수 쳐줘야 돼요. 왜? 머리가 좋다고.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걸 배워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냥 가르치는 데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은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직책 이름인 거예요. 우리 대통령 몇 대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 역사가 40년 부족한 뭐예요? 7,000년의 역사예요. 이거를 증명하는 홍산 문화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증명해주는 책이 환단곡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진짜 역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 돼요. 어디로? 과거로. 그리고 또 미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찾아서. 그래서 한국이 최초의 나라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세계 4대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 때는 얘기해요. 신비스럽다. 세계 4대 문명이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등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왔어요? 한국에서 이동해 온 거예요. 이때 이쪽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걸 밝힌 책은 많이 있습니다. 예, 소빙학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이 인디언이 된 사람들 볼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말을 하면 여러분 인디언 말을 해보세요. 여자, 지붕, 도끼, 여보시오, 이쁘다, 아버지, 나. 어때요? 대화가 될 것 같죠? 예. 언어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인디언들 한국에서 왔다. 그죠?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뭐랑 비슷하죠? 마블. 네, 마블. 예. 뭐랑 비슷해요? 윷놀이랑 비슷하죠? 미국의 세계적인 민속학자가 한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의 전 세계 모든 놀이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한국의 윷놀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놀이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게임 많이 하죠? 그 모든 게임의 원형이 윷놀이라는 거예요. 여기 윷놀이 나는 그래도 한 해 한 번씩 해본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하네요. 윷놀이의 묘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뭐냐면 뒤집기. 지는 줄 알았는데 윷 나오고 막 해가지고 뭐 나오고 해가지고 뒤집는 거 막판 뒤집기. 윷놀이 진짜 그 맛을 알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이 정도 하고. 여러분 10,000원 좋아하죠? 예, 우리나라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이 세종대왕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분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심사입니다. 예, 이분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 아시죠? 1위 제가 많이 얘기했던, 아니 세종대왕 말고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쵸? 그 명랑 영화에 나왔던 아까 그쵸? 명랑 영화 다 봤죠? 거기 현판이 나오는데 김한민 감독이 이 환단고기를 알아요.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한 거예요. 치우천왕, 오른쪽에 환이란 글자 해놨고 왼쪽에 천사백양, 그 다음에 홍익, 이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뭘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했냐면은 치우천왕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우천왕. 이거는요, 중국이 치우천왕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도깨비로 왜곡한 거예요. 형상을. 너무 무서워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사람. 예, 그리고 이제 투구를 써서 만들었던 분이고. 예, 스파르타. 예, 느낌 좀 나네요. 예. 그래서 이런 위대한 영웅도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화를 만들어 썼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 동이민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중국에서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활만 잘 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어지민족이다. 뿌리가 되는 민족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나중에 이걸 바꿔요. 뭐라고 바꿔요? 이 뜻을 바꿔요. 뭐로 바꾸는지 아세요? 오랑캐로 바꿔요. 선생님은 그렇게 배웠어요. 한자 시간에 이 뜻을 말해보라고 했거든요. 선생님 손을 번쩍 들었어요. 오랑캐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불쌍하다. 아니다. 진짜 역사는 이렇다. 이 얘기를 좀 있거든요. 예.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죠? 고구려. 나 보면은 산이 뭐만 해요? 사람만 해요. 그쵸? 호랑이가 뭐만 해요? 고양이처럼 그렸어요. 고구려는 기상이 이렇게 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어떻게 써요? 거꾸로 쓰고 있어요. 흔히 백샷이라고 하는 이 사를 쓰고 있어요. 선생님이 몽골에 가서 말을 타봤거든요. 진짜 활을 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진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백샷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가면 뭐예요? 전부 다 금메달을 따는 거. 피는 못 쏘긴다는 말 알죠?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건 중국의 모든 왕조가 동이족이 세웠다. 그 지도층이. 그리고 고조선은 천자국으로서 그 당시 동방에 70여 개 제국을 거느린 위대한 나라였다. 47명이 다스렸던. 이 중요한 거 이제 하고 매듭을 이제 질 건데요. 지금 역사를 얘기했어요. 그쵸? 역사. 예. 근데 역사를 만든 근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문화예요. 문화. 조선시대에는요, 유교 문화가 있었어요. 그쵸? 고려시대는 뭐가 있었어요? 불교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를 이해하면 불교를 이해해야 돼요. 그쵸? 조선을 이해하려면 유교를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화에 또 뿌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문화를 이루는, 문화를 형성하는. 이걸 알면은 역사의 진짜 본 모습을 아는 거예요. 역사를 만든 창조적 힘. 이게 뭐냐? 이걸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담아가세요. 바로 철학이에요. 사상. 이 철학에서 문화가 나오고요. 그 문화에서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결국은
쭉쭉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 민족의 철학, 사상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진짜 역사를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아주 깊고 넓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잠깐 우리 한민족의 철학은 뭘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민족의 철학에 대해서 나 배워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사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신라시대 최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에 현무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한다. 그 교를 창설한 내역은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실은 삼교, 유교, 불교, 도교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만물과 접해서 교화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유불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끌었던 철학과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다? 풍류라 했다는 거예요. 풍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역사가 아까 몇 년이라고 했어요? 총 약 1만 년, 9천 년 역사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긴 역사를 유지하려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묶어줄 뭐가 있어야 돼요? 철학과 사상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열돼요. 나라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서양 역사를 보면 그래서 500년 이상 가는 나라가 드물어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하면 500년 다 넘잖아요. 그쵸? 그 비밀이 뭐냐? 그 아까 말한 풍류의 그 핵심 정신이 뭐냐?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광명이에요. 광명. 여러분 이걸 오늘 알아가면 굉장히 큰 걸 얻어가는 거예요.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은 환이라고 해요. 환. 우리 화나다는 말 알죠? 아, 신수가 화나다. 밝다란 뜻이에요. 그쵸? 우리 민족은 이 광명을 추구해왔어요. 밝음을 추구해왔어요. 항상.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광명을 담았어요. 빛의 뜻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 그대로 우리 옷에도 나타났어요. 무슨 옷을 즐겨 입어요? 흰색을 즐겨 입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민족이다? 백이 민족이에요. 일본은 이거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염색 기술이 없어가지고 백이를 입은 거다라고 폄하해서 가르쳤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뭐예요? 광명을 숭상했기 때문에 밝음을 지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프랑스의 여행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식 행렬은 마치 대낮에 빛의 자락이 지나가는 듯합니다. 아름답죠? 네. 한민족은 항상 눈을 받은 듯한 그들의 아름다운 드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 내려가지고 세상이 어때요? 하얗죠?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철학을 알면은 역사를 해석하는 눈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예요. 뭐라고 배웠어요? 빗살무늬죠? 근데 이 정신을 알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햇살무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뭘 추구했기 때문에? 빛을 추구했기 때문에 광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진정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문학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 유물이 아니고. 그렇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쵸? 어둠에 잠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일본에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명성황후 그 얘기 잠깐 볼게요. 한반도라는 영화에서 나왔거든요. 전하, 500년 왕조의 명맥을 지키고자 하늘의 뜻을 받으신 전하를 끝까지 보필하지 못하는 이 불충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전하, 왕조의 맥을 이어 왕위를 지키는 것만이 왕된 자의 소임이 아닐 것임을 잊지 마소서. 이 땅이 네 것이며 이 땅에 100년, 200년 후에 누가 살아갈 것인지 비록 지금 후패한 듯하나 이 땅이 도적들에게 능멸당함으로 끝날 명운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명성황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끝날 우리나라가 아니다. 한나라의 국모로서 일본이라는 도적들에게 죽어갑니다. 제 피가 일본의 칼에 묻어
우리나라에는 충신도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뜰에 뿌려졌으니 정의로운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전 세계 역사를 봐도요, 한 나라의 국모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사실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망했던 때예요. 그때. 역사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나라에 힘이 없어가지고 주변의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길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그와 같은 일이 100년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역사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고, 역사를 빼앗아가는 건 단순히 역사가 아니고요, 결국 먹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를 여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맞군. 시체는 꿰조각하나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려. 저 말이 한민족의 정신을, 혼을, 정신을 전부 다 태워버리라는 말로 저는 들렸어요. 이 대사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고.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고종 황제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후세,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앞으로 조선을 살아갈 그 한민족의 백성들에게 알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2년 뒤에 큰 일을 거행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제천단이에요. 홍산 유적에서 발견된. 우리나라는 옛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천자국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자국. 그래서 고구려도 그 고주몽이 아시 천재제다다, 나는 천재 아들이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과거에 계속 천재 문화가 쭉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약해져가지고 천재를 못 지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언제예요? 고려 말부터 해가지고요, 조선 때까지 천재를 못 지냈어요. 그런데 고종 황제가 명성황후 돌아가신 지 2년 지나서 어떻게 하냐? 이 원구단을 세웁니다. 이 원구단은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천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뭘 선포하는지 아세요?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는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13년 지속됐어요. 이거는 나라의 명운을 걸고, 내가 이 나라가 망하겠지만은 백성들에게, 우리 후대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뭐다? 하늘의 민족이다. 천선족이다. 그런 자부심을, 장심을 기억해야 된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뭐예요? 대한제국으로 이름 바꾼 거예요. 이거 큰 거예요. 그 당시 전 세계 제국은 12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당당히 조그만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왔던 그 힘을 밝힌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제사를 지냈냐? 아까 말했죠. 풍류라고, 우리 한민족의 정신.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분이 바로 뭐예요? 상제라고 했던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상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국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한민족은 옛부터 이런 영성문화, 하나님 모신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제를 대신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황제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제라는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우리 조상님들은 알았어요. 홍산문에서 발견된 유적입니다. 很快就有人提出了疑问：为什么炮台山山顶祭坛上北斗七星的北侧多出一个坑呢？这第8个山顶坑代表的是什么星呢？ 그렇죠? 예. 이게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재단이 뭔지 알겠어요? 이거 이렇게. 예. 북두지성이에요. 예. 여러분 정한수 알죠? 정한수 이렇게 옛날에 할머니 뭐 이렇게 물 떠놓고 비는 거 있잖아요. 칠성 이렇게 빌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상투 알죠? 상투. 인류 최초 헤어스타일이 바로 상투였어요. 근데 상투도 뭐 때문에 한 거냐면은 이 상투를 머리에 올린 다음에 7번 감아요. 북두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향하는 거예요. 그 머리 스타일이. 하늘을. 그런데 이 칠성문화가 동서양에 다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최근에 재미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극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다? 북두칠성에서 나온다. 극한 에너지 뭐냐면요. 여러분 우주에선 수많은 에너지 입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지구에. 그런데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가 극한 에너지인데요. 그게 북두칠성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 이런 걸 알았던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고인돌에도 뭐가 많이 새겨진 줄 아세요? 북두칠성이 많이 새겨져 있어요. 이건 이렇게 시간상 넘어가고, 그리고 그 천자를 상징하는 두 개의 문양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용과 봉.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드래곤, 피닉스. 이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네를 용의 민족이라고 말하거든요. 실제로 이 용봉 문화의 뿌리가 바로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그래서 홍산문에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죠, 다들? 예, 이게 천자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백제, 금동, 대항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 집무실에 걸려 있고요. 이제 다 끝나는데요.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광명을 뭐라고 했냐? 환이라고 했어요. 땅의 광명을 뭐라고 했냐? 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책을 뭐라고 한 거예요? 환단곡이라고 한 거예요. 바로 광명의 역사를 담은 우리의 뿌리 역사다. 이런 뜻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환단곡이 단순히 역사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밝혀주고 있어요. 이 환단의 광명을 받은 인간을 뭐라고 했냐? 바로 뭐예요? 한이에요. 이게 바로 대한의 한입니다. 그 뭐냐면은 이 한이란 뜻은 인간이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천지의 광명을 머금은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늘 땅이.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멋진 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죠. 그런 저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몰랐지만 지금에서 아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에 담겨진 정신이 뭔지, 어리 뭔지. 그래서 세계 유명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그렇죠? 세계를 이끌 사상이다. 21세기 세계가 하나 된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 그리고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될 거다. 여러분 이제 좀 자긍심이 느껴지나요? 네. 예, 진짜예요? 네. Say yo. 요요요. 예, 기분 좋네요. 이제 자긍심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은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예. 일본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고 물리쳐야 돼요. 그 시작이 뭐냐?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설문지를 나눠줄 거거든요. 예, 이 영상을 보면서
그 하단은 잘라서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명구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역사 속에서 소멸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가고 싶은데요. 이 연표문이라는 거는 한단국이라는 책 속에 담겨있는 11세 도회당군이 우리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긴 그런 구절이거든요. 여기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은 지능으로 위대하다. 지혜와 능력으로 위대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인간의 돈은 뭐에 있냐?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선택. 내가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C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간의 길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의, 협력, 함께 해야 된다. 한 명은 약하지만 뭉치면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로 뭉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로 찾는데 힘써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대한사랑이 그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대한사랑이. 그래서 뜻이 있는 청소년들, 의지가 있는 청소년들은 많이 관심 가져주고 더 자세한 역사를 이웃특강에서도 배우니까 많은 신청해서 와서 듣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꼭 서점 가서 환단국에는 가보로 하나씩 다 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진짜로 한번 공부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동참하기를, 그런 선택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